네, 정권아의 인생 이야기.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넷플릭스 작품이죠. 블랙미러 시리즈가 이번에 시즌 7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즌이 온 만큼 저희가 또 블랙미러를 또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블랙미러 좋아하시나요? 솔직하게 말하면 재밌는 작품들이 좀 있어서 그런 네. 작품들은 좋아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몇 작품들만 조금 좋아하는지 나머지 전체적으로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블랙미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블랙미러를 일단은 시즌 1부터 다 봤고요. 제가 이제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거를 보고 나서 평을 매길 때마다 뭔가 근미래적인 내용이 나온다든지 과학적인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블랙미러의 비유를 들면서 이제 그 영화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 정도로 넷플릭스 작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블랙미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 할 컨텐츠는 뭐냐면, 블랙미러가 굉장히 편이 많잖아요. 그거를 다 리뷰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냥 스포일러 없이 각자 블랙미러에서 좋아하는 편을 한번 얘기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블랙미러를 만약에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거 재밌게 봤다 정도로만 조금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오늘 옷을 왜 이렇게 입고 왔냐, 또 이제 블랙미러 블랙 죄송합니다. 블랙미러 시즌 1부터 좋아하는 편 좀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즌 1은 이제 3편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시즌 1에서 공주와 돼지라는 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본인도 좋아하시나요? 저는 공주와 돼지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 블랙미러의 지금까지 블랙미러 봐왔던 것들과는 조금 결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블랙미러는 그 미래 기술의 발달의 폐해를 그렇죠. 다룬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공주와 돼지는 조금 그 부분이 좀 덜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쵸. 뭔가 정치적인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좀 나가지고 다른 의미로 좋아하는 점. 이게 블랙미러 시즌 1의 첫 번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블랙미러 같은 경우는 사실 스토리가 이어지는 형식이 아니라 그 한 편 한 편이 다 이제 완결성이 있는 단편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시즌 1에 어떤 작품을 먼저 보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모르고 보기 때문에 시즌 1의 1편부터 이제 보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작품을 보면 진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제 블랙미러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블랙미러가 뭐 19금 작품들도 있지만 이게 가장 좀 수위가 세기도 하고 가장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시즌 1의 1편을 보고 이제 하차하실 분들은 하차하고 계속 볼 사람들은 계속 보는, 약간 그런 거를 좀 판별해주는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뭐 근미래 과학기술 이런 게 좀 덜 다뤄지긴 했지만 그 충격만큼은 이 블랙미러를 대표하는 게 아닌가. 그쵸. 첫 번째로 이 편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진짜 남은 편들을 이렇게 쫙 몰아봤던 기억이 나고요. 좀 감히 비교하자면 거의 서브스턴스급의 충격이다. 거의 그 정도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그런 거 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안 보셨으면 좋겠다. 뭐 잔인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불쾌한 느낌? 불쾌한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제일 블랙미러스럽지 않다는 점에서도 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뭐 핫샷, 당신의 모든 순간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 같은 게 가장 저는 블랙미러스러운, 블랙미러의 약간 평작 느낌? 아마 당신의 모든 순간을 보고 마음에 들었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뭐 블랙미러 시리즈를 그냥 꾸준히 챙겨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정확히 동의하는 게, 당신의 모든 순간이 세 번째 편이거든요. 세 번째 편부터 봐라. 반대로 이렇게 시즌 2로 넘어가면 세 편의 작품과 이제 한 편의 스페셜 편이 이렇게 합쳐서 네 편이 나온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즌 2의 작품 중에서 개인적으로 재밌게 본 편은 화이트 베어. 화이트 베어 좀 재밌게 봤습니다. 보셔라. 재밌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아이러니나 이런 반전 이런 것들을 좀 잘 다룬, 블랙미러가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다룬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반전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재밌게 볼만한 작품이고, 이 세 작품 중에서는 뭐 재밌게 보신 거 있나요? 저는 돌아올게. 엄청나게 재밌게 보진 않았는데 이게 꽤 오랫동안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이 이미지 같은 게 좀 잘 기억에 남아있다? 그쵸, 어바웃 타임의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지 뭔가 이미지가 좀 잘 남아있어서. 그리고 이제 블랙미러 스페셜 편으로 나왔던 게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편인데, 저는 블랙미러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 고르라고 하면 바로 이 작품 고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저도 뭐 거의 공감합니다. 일단은 이 작품은 한 편이긴 한데 안에 또 이제 세 편의 단편 느낌으로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이것도 사실 스토리를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돼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앞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5년 정도 같이 산 남자 2명이 식탁에 앉아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5년 동안 여기 살았는데 몇 마디 얘기를 안 해본 거예요. 서로 얘기를 좀 해보자 하면서 이제 각자 있었던 옛날의 이야기를 둘 다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뭔가 이제 이상함,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블랙미러의 그 약간 소름 돋는 좀 무서운 그런 것들이 잘 담긴 것 같아요. 이 세 편이 다 다른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데 블랙미러의 단편작으로 3개가 따로 나왔어도 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전 특히 그 중간에 그 쿠키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이라 해야 되나요? 그 뭐 약간 이 집안의 환경을 좀 맞춰주는? 그쵸. 그런 거를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 와 너무 무섭다. 이거는 좀 스토리 설명해도 될 것 같은 게 제가 이 집에서 생활을 할 때 이 집의 온도, 뭐 좋아하는 뭐 노래, 뭐 음식 이런 거를 인공지능이 다 내 취향을 알고 이제 이거를 맞춰주는데 알고 보니 그 인공지능이 나의 복제 인간인. 복제 그 데이터를 거기다 해놓고 걔를 이제 어찌 보면 고문에 가까운 그런 걸로 가르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게끔. 이게 왜 무섭냐면 이 미래 기술 같은 게 사실상 인간을 좀 고려하지 않고 이 기술이란 게 계속 진보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좀 되게 무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블랙미러 그래서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눈 관련된 뭐 이제 첨단 기술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내가 차단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보고 있어도 이 사람이 모자이크 돼서 막 보이고 목소리도 뭐 안 들리고 뭐 이런 거 같은 게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게 정말 뛰어난 상상력이 담긴 작품인 것 같아요. 시즌 3로 한번 가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즌 3 작품들을 또 가장 좋아하는 블랙미러 시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편이 추락인데 추락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추락이 왜 재밌냐? 가장 블랙미러스러운 이 소셜미디어 우리나라에서 유독 진짜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SNS 보여지는 그 SNS에 대한 뭐 피드나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그 평가가 이제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 보고 이 사람이 막 서비스가 안 좋아 딱딱딱 평가 남기면 그 평가가 반영되고 그게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생각해보면 뭐 저희 당근 온도지수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곧 얼마 안 남았다. 그렇죠. 미래도.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면을 쓰고 착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자신의 이제 평점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스토리죠. 추락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즌 3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 고르라고 하면 베타 테스트라는 작품을 고르고 싶습니다. 저도 가장 좋아하는 작품 고르자면 베타 테스트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작품은 여행을 하고 있는 한 남자가 여행을 하고 있는데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어떤 게임 회사에 뭐 이런 테스터로 이제 가게 되죠.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서 벌어지는 스토리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그리고 마지막 반전 뭔가 충격적인 결말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블랙미러의 뭔가 그 기술의 안 좋은 점을 좀 보여주면서 약간 교훈해주는 그런 스토리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약간 장르에 가까운 뭔가 스릴러, 공포 장르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복잡한 플롯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인셉션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 같은 걸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좋아하는 작품이 닥치고 춤춰라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그 마지막에 나오는 라디오헤드의 노래 엑시트 뮤직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 엔딩이 되게 암울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 또 라디오헤드가 그 약간 세기말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블랙미러 그냥 자체가 약간 세기말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망해가는 세계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나온 남자 주인공의 연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뭔가 정말 처절하고 정말 막 눈물이 막
막 나올 것 같은데 일단 해야 되는데 막 너무 슬픈데 근데 좀 뒤에 가서 이제 또 사실이 밝혀질 때 보면 너무 불쾌해가지고 또 반전이 또 있네. 너무 불쾌해가지고 찝찝한 감정이 남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저는 그 아까 시즌 1의 공주와 돼지급으로 저는 좀 불쾌한 작품이기 때문에 불쾌하긴 했어요. 이것도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다. 그런 거 안 좋아하는 분들은 보지 마라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4로 넘어가 보자면 또 시즌 4도 재밌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 편이 이제 USS 칼리스터.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게 진짜 제가 봤을 때 블랙미러에 있는 모든 작품들 중에 가장 뭔가 조금 대중적이면서도 가장 잘 만든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장편 영화로 만들어졌어도 충분히 재밌을 것 같은. 설정 자체가 너무 일단 흥미로워가지고. 스타트랙을 노골적으로 떠올릴 수밖에 없는 작품인데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 가오갤 느낌도 있어요. 이 USS 칼리스터의 시퀄 작품이 이번에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 굉장히 생각보다 탄탄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즌 4에서 좋아하는 작품은 시스템의 연인. 이 작품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과 운명의 짝일 확률을 이렇게 보자마자 딱 그 퍼센테이지가 떠요. 내가 딱 이 사람 봤는데 퍼센테이지가 뭐 1%야. 그러면 이 사람이랑 안 돼. 근데 막 90%야. 그러면 내가 100번 정도 이 사람이 만났을 때 90번 정도는 이 사람과의 연애에 성공하는 그런 수치를 이제 딱 보자마자 보여줘요. 근데 거기에 또 여기 이제 또 재밌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소개해주고 싶은 거는 사냥개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41분짜리 블랙미러에서 가장 짧은 작품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보기가 굉장히 편하고 제가 좋아하는 디스토피아 사회. 세계가 멸망한 이후에요. 터미네이터 4편 같은 느낌.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근데 또 거기가 이제 또 굉장한 충격적인 엔딩이 있습니다. 역시 항상 충격적이에요. 다 충격적이에요. 항상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저는 사냥개는 개인적으로 너무 제 취향이었고 짧아서 이거는 진짜 보기도 좋은.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뮤지엄이라는 작품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거는 그 여러 에피소드가 합쳐진 단편인데도 그 안에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있는 그런 작품인데 이게 재밌는 게 블랙뮤지엄이라는 박물관이 있는데 그게 그 끔찍한 범죄에 사용됐던 그 범죄 도구들을 전시해두는 근데 거기에 각각 스토리를 이제 설명해주는데 그게 되게 상상력이 뛰어나고 되게 재밌고 그냥 그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 나무위키 미스테리 편 한 편씩 보는 듯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부분에서도 재밌고 마지막에서도 뭔가 이거는 뭐 엄청 뭔가 이렇게 기승전결이 딱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마지막에서도 뭔가 그 감흥을 주는 그런 장면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기억상 이 블랙뮤지엄이라는 편이 그 블랙미러의 다른 작품들의 이스터에그들이 또 거기에 많이 담겨있는 그 블랙뮤지엄 안에 맞아요. 그래서 블랙뮤지엄도 굉장히 또 저도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이제 5로 한번 넘어가 보면 시즌 5는 저는 한 편도 못 봤네요. 저는 3편을 다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는 편은 없었다. 굳이 한 편 고르라면 스트라이킹 바이퍼스라고 이제 철권 같은 게임을 내가 직접 뭐 이렇게 막 이상한 거 블랙미러 특유의 그 관자놀이에 이거 달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 친구랑 이제 싸우는데 묘한 감정이 흐릅니다. 캐릭터가 남캐가 있고 여캐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캐릭터들끼리 분명히 상대의 이제 친구인데 캐릭터들끼리 묘한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뭔가 블랙미러스러운 그나마 좀 재밌게 봤던. 두 번째 스미더린이라는 편은 그 셜록에 나왔던 그 모리아티 교수 역할했던 그분 나오는 편이어가지고 이거 뭐 스미더린도 뭐 재밌습니다. 시즌 6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6도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본 편이 없다. 굳이 하나 고르자면 저 바다 너머 어딘가라는 편이 있는데 이거 재밌습니다. 반전도 있고 충격적인 결말까지. 또 충격적이에요. 이것도. 항상 충격적이에요. 다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시즌 6도 뭐 그래서 블랙미러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시즌이 6예요. 저는 6가 나왔는지도 몰랐어요. 좀 굉장히 뭐 아쉽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시즌 7인데 재밌는 게 좀 있습니다. 처음으로 좀 소개해주고 싶은 거는 레버리 호텔이라는 편인데요. 고전 영화 좋아하는 분들이면 좀 재밌게 볼 것 같아요.
고전 영화를 현 시대에 다시 리메이크를 하자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걸 리메이크하는 작품인데 뭐 일단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거는 지금 최근 작품이어가지고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재밌게 본 작품이 바로 이 장난감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려면 아까 얘기하지 못한 벤더스네치라는 작품을 소개해야 되는데 일단은 넷플릭스에 이제 굉장히 도전적인 실험적인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블랙미러 벤더스네치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되게 재밌는 게 기본적인 작품 같은 경우는 시작과 결말까지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벤더스네치라는 작품은 저희가 그 결말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스토리의 진행을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극영화 그냥 기본적인 극영화는 이제 영상이 이제 찍혀져 있는 게 있고 그걸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중간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저희가 선택을 직접 해서 그거에 따라 결말이 바뀌는 되게 참여형 작품이죠. 그렇죠. 오늘 아침으로 뭘 먹을까? 이 시리얼, 저 시리얼 이런 거를 고를 수가 있고 뭐 어떤 노래를 들을까? 이 노래, 저 노래 이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나요? 제사의 벽을 뛰어넘은 완벽히 뛰어넘어서 내가 그냥 작품에 참여를 할 수 있고 그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저희의 존재를 계속 의식해요. 막 이래요. 막 도대체 누구야? 뭐 누가 날 선택하게 하는 거야? 막 이런 거가 또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저희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엔딩이 다 달라져요.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엔딩이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게임스럽고 게임스럽죠. 그래서 실제로 영화인데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그 벤더스네치 공략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엔딩을 선택하는 대로 누르다 보면 그 원하는 엔딩을 볼 수가 있는. 그리고 실제로 진짜 게임처럼 히든 엔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야만 볼 수 있는 히든 엔딩도 있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영화과 다니잖아요. 그때가 딱 고3 입시 때였거든요. 그게 한참 되게 중요한 이슈였어요. 이런 참여형 영화에 대한 그런 이슈가 한번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넷플릭스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왜냐면 영화관에서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영화관에서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뭐 이거를 같이 뭐 할까요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넷플릭스기 때문에 가능한 작품이었다. 그래서 그때 한참 그 옥자 나오고 넷플릭스가 영화냐 이거에 대한 이슈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벤더스네치 같은 것도 나오면서 되게 좀 다양해졌죠 뭔가. 근데 뭔가 벤더스네치 이후로 되게 그런 실험적인 작품들이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벤더스네치 이후로 그런 작품들이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아쉽다. 그리고 이제 벤더스네치에 나오는 이제 등장인물 중에 콜린이라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메이즈 러너에 나오셨던 그분 지금 이제 사진으로 나가는데 저 이분 좋아합니다. 호감이에요. 근데 블랙미러 시즌 7에 그 벤더스네치 아마 한 10년 뒤에 미래를 다룬 그분이 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난감이란 작품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벤더스네치 보고 보면 재밌어요. 그럼 뭐 이제 다 얘기를 한 건가요? 다 얘기를 했죠. 총 정리를 하자면 블랙미러라는 작품은 좀 미래의 과학기술이나 지금 사용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윤리적인 고민을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꼭 봐라. 블랙미러의 최대 장점이 진짜 그 상상력인 것 같아요. 그 미래에 대한 상상력. 뭔가 어두운 픽사 같은 느낌. 그래서 정건아의 인생 이야기 저희가 오늘 소개한 작품은 넷플릭스의 블랙미러라는 시리즈였고요. 저희가 좀 최근에 넷플릭스 관련된 시리즈를 계속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또 재밌는 넷플릭스 작품이 오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